안녕하십니까. 한자는 표문자이다. 어떻게 해서 표문자가 되는가? 표문자 원리는 일역부수 한자 6개에 내재합니다. 상형문자의 요소, 상형에서 문자로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가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굵기에 굵기, 그리고 길이, 그리고 위치, 그리고 방향이죠. 이런 4개의 요소에 따라서 표음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굵기는 한글의 중성에 해당돼요. 그리고 길이는 종성, 위치는 중성, 방향은 종성을 의미합니다. 즉 모음과 자음이 이러한 형태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굵기에는 광과 협이라는 표현을 써요. 넓다, 좁다. 그리고 길이에는 장단이에요. 길다, 짧다. 그리고 위치는 상중하가 있어요. 상중하. 그리고 방향은 상하, 좌우가 있습니다. 상하, 좌우. 그러면 이런 문자들을 두의 상형에서 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선광이 있어요. 선광. 그리고 후광. 자, 후협, 선협이라는 말은 그다지 쓰지 않고 선광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선광, 요 부분이 굵다. 후광, 요 부분이 굵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런 의미. 선광이냐 후광이냐. 자, 일의상형의 경우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광이죠. 시광. 그러면 여기보다 넓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보다 넓은 형태로 표현이 된다. 즉 두의의 상형에서는 조합된 문자에서는 선후로 구분하고 하나의 문자, 하나의 상형에서는 시, 종 이렇게 표현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길이에서는 이렇게 쓰죠. 선단, 후단이다. 그러니까 선익이 짧다. 요것이 이것보다 짧다. 반대로 요것이 짧다. 선단이냐 후단이냐 이렇게 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으로. 두 개의 상형의 조합의 경우 선익이 짧으면 선단, 후익이 짧으면 후. 그럼 우리가 두의는 선단이 되겠죠. 선단. 그리고 자, 시단이 있습니다. 시단과 종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륵상형에서는 이렇게 개념적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서 시단이다. 그러면 여기를 짧게 써주는 거죠.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종단은 뭐냐?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념적인 중간에 놓고서 먼저 쓰는 부분이 짧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위치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수직에서 상중하, 수평에서 좌중우, 좌측이냐 중간이냐 우측이냐 이렇게 쓰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들. 자, 이것은 날 일자예요. 날. 이 문자를 여기에 쓰느냐 여기에 쓰느냐 이 문자를 위에 쓰느냐 아래에 쓰느냐에 따라서 표음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개념 없이 썼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가운데다 썼지요. 표만자 원리에서는, 표만자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향을 보겠습니다. 방향은 아래로 가는데 중간으로 갈 거냐, 우측으로 갈 거냐, 좌측으로 갈 거냐, 요거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진다고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오면 장동이에요. 장동.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선익이 짧다. 선단이 뭡니까? 결국 두의의 상형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후단이 된다.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 하향에서의 이런 거.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것이 있겠죠. 이것을 우상향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려가는 것을 우하향. 이것도 장동, 선단, 후단. 즉 상형 문자인 한자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한자를 써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표만자 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상형 문자 요소 중에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 그러면 이런 문자가 있고 수직으로 이렇게 이것이 최상이 되고 이것은 하늘을 의미하죠. 그리고 최하 땅. 그리고 여기에서 상중하로 나눕니다. 중의, 상의, 하의. 중의는 이르음계, 상의는 을의음계, 그리고 하의는 을의음계. 여러분이 앞에서 영상에서 제시했듯이 이르음계는 일열, 얄, 얼랄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을의음계는 제시된 대로, 그리고 마지막 을의음계는 을, 월, 왈로 제시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문자에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문자가 있죠. 이 문자와 이 문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문자는 랄일이죠. 이것은 가로 왈.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이 부분이 각이 아니고 곡이라는 거. 이 부분을 부드럽게 써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그럼 중간에 써줘야 돼. 중간. 잘 썼습니다. 그럼 가로 왈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에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랫부분에. 이렇게 외형적으로 구분드린 것이 아니고 요거의 위치에 따라서 음이 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일은 중간에 가로와란 아래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래에.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사각형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일 형태가 상중하로 구분되어 표현되어야 하는데 표문자 원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의 문자를 보겠습니다. 이 문자가 있죠. 이 문자. 그러면 이것은 임금왕이라고 하고 숫자로서는 구슬옥이에요. 그럼 임금왕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여기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래에 와야 돼요. 아래에. 이렇게. 구슬옥은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 위에. 그러니까 임금왕과 구슬옥을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문자가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씨김 또는 금금이라고 하죠. 참으로 답답한 거죠. 이 한자를 혼자 써놓으면 어떻게 읽어야 될지 우리가 많이 혼란스럽죠.
그래서 성씨, 김씨는, 김자는 이게 여기에서 옵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써줘야 돼. 중간에. 금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겠죠. 좀 더. 이렇게 해서 상형 문자 요소 유치에 따라서 표음이 달리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라고 일육부수 한자 6개에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바보스럽게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지요. 직선상의 형태는 5개가 있어요. 5개. 5개. 그리고 상형의 형태가 명확하다면, 즉 여기에서 이것들이 표현된 것이 명확하다면 중간에 수렴이 돼요. 중간에 수렴될 수가 있어요. 중간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일이상형이 직선상형을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표현이 가능하죠.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수렴이 돼요. 이것을 우리는 위치의 수렴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운데에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상태 형태가 명확하다면 중간에 쓸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상형어 형태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위치를 명확하면 강조의 의미가 된다. 강조하기 위해서 가운데 위치에 정확하게 써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한자를 표현해 왔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문자, 표만자 원리가 도태되고 소멸되었어요. 그래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렸더라도 표만자 원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렇게 쓰고 그렇게 문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 되겠죠. 한자는 표문자이다. 한자에서 표문자화된 한자로 가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